자,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또 임채영 기자와 함께 바로 이 문제에 내일 5월달 금융통화위원회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정답을 얘기해 주지는 않고 있고 물론 내일 이제 금통이 끝나고 이제 다시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될 텐데 자, 6개월 연속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나라는 전 세계 주요국 중에 이미 뭐 제로금리인데 빼고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다들 많이 내렸는데 일단 그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그 배경 좀 눈여겨볼 만한 배경을 먼저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아마 이제 6개월 연속 동결이 돼서 김중수 총재가 6개월 연속 배경 설명을 거의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배경은 한은이 바라보는 우리 경기 상황 판단에 따라 있습니다. 그 한은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경기가 지지부진하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나마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걸 김준수 총재도 말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계속 동결을 하는 건데 이제 사실 4월 금통위 이후에 발표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한은의 어떤 입장을 좀 뒷받침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0.9%, 전년비 대비 1.5% 증가했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김중수 총재가 계속 말을 하는 거는 지난해 7월과 10월 이미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효과가 날 때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효과가 나올 때가 됐다.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을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김 총재가 이번에 4월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대신에 총액 한도 대출을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김중수 총재가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해주면 경기에 좀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이제 막판에 추경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효과를 조금 더 두고 보자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중수 총재가 It's your turn. 이제는 니네가 할 때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정부가 좀 재정을 좀 잘해라. 그런 얘기도 지금 어제 이제 추경 통과하면서 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3일에, 지난 3일에 인도 재무장관 중앙총재 회의에 이제 참석을 해서 거기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그렇게 답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기자들은 해석을 해야 하니까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한은에서 보도 해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뭐 그런 뜻으로 한 거는 아니고 이제 뭐 정책 공조 차원이고 앞으로의 뭐 통화 정책 방향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제 해명 자료를 낸 상황이니까 뭐 그 멘트에 정말 속뜻은 김중수 총재만 알고 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딴 나라는 다 내리고 있어요. 그 눈에 띄는 게 이제 유럽중앙은행에서는 이제 내렸는데 뭐 마이너스도 우리가 갈 수 있다. 기준금리를 마이너스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뭐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한테도 뭔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부담이 아예 안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부담이 되긴 하는데 이제 뭐 전문가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에 이제 0.25% 포인트를 내렸는데 이거는 크게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뭐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ECB가 이번에 내린 이유가 유로존의 실업률이 12.1%로 이제 사상 거의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또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동네는 심각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심각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은의 입장은 우리나라 경기는 완만하게나마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호주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기준금리를 5개월 만에 이제 내리면서 53년 만에 최저치라고 해요. 이게. 맞아요. 근데 호주는 이제 유로존과 달리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호주의 기준금리 인하가 과연 내일 금통위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조금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이 유로존은 그 실업률이 12%인데 우리 코스피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도 참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런 거 가지고 논문 쓰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딴 나라들은 지금 다 금리 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5월달 전망할 때 4월 의사록 보면서 도대체 누가 반대하고 네. 찬반하고 막 이런 거 막 따지고 했는데 네.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3대 3의 와중에 김진수 총재가 이제 딱 동결을 했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네. 좀 4월 의사록 보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좀 있을까요? 어때요? 그 4월 금통위가 이제 끝나고 김준수 총재가 내려와서 기자들하고 이제 아. 간담회를 설명회를 할 때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오. 말은 했는데 이 정도로 팽팽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사록이 공개된 다음에 조금 기사도 많이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그 원래 하성근 위원은 1월부터 줄기차게 계속 인하 주장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해방, 정순원 위원이 이제 인하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3대3 이제 팽팽하게 맞서게 된 건데 이게 물론 이제 의사록을 보면 이제 경기 진단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왜 4월 금통위를 앞두고 전방위적으로 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금통위에 압박이 있었던 건 맞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게 외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한 명만 돌아서면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저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김중수 총재 제외하고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만 돌아서면 인하가 되는 건데 사실상 그게 쉽지 않다는 게 이제 외부 시각이죠.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 그 의사록을 살펴보면 저 네 분 모두 이제 신용 정책 아까 말했던 총액 한도 대출 그걸 좀 더 강조를 하신 것 같고 이미 7월과 10월에 내린 게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데 좀 뜻을 모은 것 같아서 이게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한 달 만에 이제 완전 바뀌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특히 박원식 부총재 같은 경우는 한은의 어떤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없고. 입장에 있으시고 문우식 위원이 김중수 총재 추천으로 이제 위원직에 오르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김중수 총재와 뜻을 달리하긴 힘들지 힘들다. 않을까라는 게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임승태 위원인데 좀 네. 지켜봐야겠죠. 저분은 이제 관료 출신이라고 하는데 네. 또 보니까 추천을 한 곳이 또 은행연합회 예, 추천이죠, 맞습니다. 저분은. 예. 그래서 이제 관료 출신이면서 은행연합회 추천직이기 때문에 뭐 인하를 할 수도 있고 동결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임스테이 위원 같은 경우 지난 7월과 10월 금리가 인하될 때도 나 홀로 동결 주장을 하셨던 매파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의사록은 이름은 안 나오고 추정을 하는 건데 추정을 하다 보면 임스테 위원이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이제 기준금리까지 인하가 돼버리면 좀 가계 부채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마 임 위원이 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글쎄요 한 달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꾸시기는 좀 그렇죠.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임승태 씨가 저 은행연합회 추천을 받은 네. 건데 은행들 입장에서는요. 네. 지금 시점에서 금리 내려가는 게 네.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미 지금도 상당히 금리가 낮아졌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은행들은 진짜 말 그대로 또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출신 배경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네.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네.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네. 또 역시 이번에도 4대3?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김준수 총재는 뭐 입장을 고수하실 것 같고 나머지 지금 3대3 그 세 분, 6분이 한 달 만에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에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입장을 한 달만 확 바꾸기는 좀 전달에 자기가 말했던 거를 뒤집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금토위원 각각의 성향 같은 거를 한번 네. 또 그림을 보면서 짚어봐 주셨어요. 저렇게 그림 보면서 얘기하니까 훨씬 더 재밌네요. 그죠? 네, 그렇죠. 관상도 다들 참 좋으신 네.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5월, 자, 네. 이제 전문가들 또 전망하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좀 동결에 좀 무게가 실리죠. 저렇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사실 거의 다. 비등했는데 이달에는 어제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12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71.3%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이달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전달에 비해서 거의 뭐 30%포인트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반면에 인하 같은 경우에는 28.7%로 떨어졌죠. 야. 근데 이들이 전망한 게 이제 한은하고 비슷한 경기 전망에 따른 건데요. 이제 금융투자협회가 밝힌 거에 따르면 1분기 GDP는 전기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을 했고 엔저 형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좋다. 이게 동결 배경의 전망이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제 동결 쪽으로 돌아섰군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지난달에 어떤 충격도 많이 받은 것 같고, 네. 입은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냉정하게 생각하면
저 지표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이 시점에서 지표는 좋아졌는데 뭐 인하로 돌아선다는 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에서 그린북 경제 동향 네. 발표를 한 거 보면 강공업 생산이나 이런 거는 좀 부진했던 게 했다. 사실이기는 한데 글쎄요,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조금씩 완만하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예, 한은의 입장을 바꿀 정도의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그 정부하고 이제 이 시장 쪽에서는 좀 그래도 좀 글로벌 공조? 아니면 뭐 공조라는 말은 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고 남들도 하는데 이참에 우리도 좀 하자. 그렇죠. 제발 좀 한번 하자. 뭐 이런 식의 네. 뭐 하소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참 그 기대 이런 것들이 네. 적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지금 안의 분위기가 지금 어때요? 하는 안의 분위기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사가 떴는데 바로 보도 해명 자료가 나오고. 근데 또 욕도 많이 얻어먹잖아요, 최근에. 네,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지만 좀 이제 언론 그 4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조금 언론이 좀 부정적으로 돌아선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한 언론에서는 지금 뭐 따로 하는 쪽에서 TF를 구성을 해서 이거를 뭐 전방위적으로 막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바로 해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전혀 금통위와는 상관없는 거다라고 뭐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는 뭐 고려할 수조차 없는 거다라고 이제 강하게 해명을 했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시장의 반응을 담은 기사를 썼는데 바로 네. 이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와서. 근데 이제 보통은 하나은이나 뭐 어느 출입처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면은 이제 뭐 해명하거나 해명도 하고 반박도 하고. 예. 해서 연락이 오는 거는 뭐 일상적인 일이지만 이제 요즘 분위기는 조금은 예민해져 있지 않나라는 게 예, 출입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거의 뭐 그 김준수 총재를 그냥 뭐 약간 좀 네.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으로 나중에 막 써버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독불 장군 막 예, 있으니까. 사실상 이렇게 하는 총재가 많이 거론이 되고 금통위가 거론이 된 적은 없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죠. 그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이 난맥상을 어떻게 짚어봐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을 쭉 하다가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제가 쭉 얘기를 해봤는데 네. 약간 좀 그 한은의 입장을 옹호한다기보다는 그 한은의 논리도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한 네. 얘기는 있다 이런 네.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네. 뭐냐면 지금은 이제 해외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공격적으로 막 통화량을 늘리지 않아도 미국이라든가 미국이라 좋고 일본이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출이라든가.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뭐 나서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펼 필요는 없다. 네. 이런 게 하나 있는 거고. 그러면 미국이 이제 내년에 양적 완화 이제 종료하고 2015년 가면은 기준금리를 네.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때 되면은 우리가 그러면 따라서 과연 올릴 수 있는 것이냐. 네. 이것도 조금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지금 표현도 나오고 고집이냐 소신이냐 네. 이게 문제인데 그거를 지금 그 뜻을 부정적으로 보면 이게 고집이 돼버리는 거고 네. 긍정적으로 보면 소신이 되는데 사실 그 김준수 총재가 밝히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뭐 선진국처럼 0% 제로 금리까지 갈 수도 없고 설령 간다고 쳐도 나중에 다시 그걸 끌어올릴 때 우리는 또 선진국처럼 할 수도 없고 그런 그러니까, 걸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 얘기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은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 네. 이른바 이제 모기지 대출론이 대부분 막 20년 만기, 30년 만기 이런 어떤 그 국채 금리에다가 연동을 해가지고 이게 고정금리로 많이 네.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이제 그 단기 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네. 이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중앙은행이 이게 금리 통화 정책을 펴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수월하대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단기 금리를 오르내려 하는 건데 이미 저 많은 그 가계 부채가 중장기로 가 있어가지고 별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가계 부채가 많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면 좋아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올려버리면 같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가계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뛴다는 거죠, 이게. 네. 또 은행들이 금리 올릴 때는 더 올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에 저런 어떤 그 대출 구조도 네. 같이 좀 바꿔가는 게 그렇죠.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 과정이 또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인하는 언제쯤인가 이런 얘기를 네. 제가 또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임채연 기자 계속 강조했지만 해외 지표가 계속 좋고 우리나라 경기 지표가 좋다. 네. 이러면 인하를 할 이제 논리적인 근거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7월 정도에 이제 하느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정 전망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저때 미국이 좀 주춤하고 우리나라 지금 뭐 재정 초반에 지금 이제 쏟아붓고 있는데 별로 변화가 없이 안 좋아지더라. 네. 이래가지고 올해 GDP 전망을 또 뭐 하향 조정한다든가 저때 되면은 좀 명분이 서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다 이렇게 의견을 들어봐도요. 네. 이미 인하 시점은 지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이제 인하는 했어야 되는데 이미 시점을 놓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정책 공조 차원에서 해라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심어주는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인하를 하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김중수 총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말이 있고 어떤 금통위의 어떤 신뢰적인 면을 고려를 하면 사실상 효과가 있을 때 한해는 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7월쯤에 아마 한 차례 인하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네, 그렇습니다. 주요 또 이제 얘기할 만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환율인데 환율. 네. 이제 김정은 총재가 욕을 얻어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채 많은 이제 서민들한테 많이 욕 얻어먹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수출이 안 된다. 네. 이게 지금 엔저 때문에 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지금 원달러 환율은 1087.55까지 지금 간 것 같고 이제 엔달러는 이제 99엔 다시 지금 넘어서고 있는 와중에 이제 100엔당 원화 환율이 다시 지금 이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1,100원이 깨졌어요. 네. 저래서 지금 이제 욕을 가뜩이나 더 많이 이제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 그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 수출 환율이 이제 원화가 되게 약세여가지고 이제 현대기아차, 이 삼성전자 엄청나게 떼돈을 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원화가 좀 정상화되면서 우리 좀 내수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된다. 뭐 네.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뭐 다들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 경기 부양한다고 막 난리치는 바람에 다시 또 수출 드라이브 걸고 이래가지고 또 다시 욕을 얻어먹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약간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런 고민들을 잊고 다시 또 정권 초기에 맞물려가지고 다시 그냥 뭐 경기 부양 드라이브 쪽으로 이렇게 어느새 순간 확 달라붙어 버린 게 조금 좀 아쉽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제 다 못한 그 일심방직과 코라홀딩스 표를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실체에 다가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